강명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승만 박사의 독립 외교 노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앞으로 더 당기셔요. 마이크 당기세요. 아니 들지 말고.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승만 박사의 독립 외교 노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 우남 이승만 연구에서 주어진 주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일단 이 주제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것을 한번 기존 잘 연구된 그런 기존 연구 성과물 중심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한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승만 박사가 독립 활동을 했는데 그 독립 활동의 주요 특징이 무엇인가 그거 하고, 그다음 가령 이승만 대통령이 약 반평생을 거쳐서 독립운동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 가시적인 성과가 과연 무엇인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시적인 효과는 굉장히 컸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까지 제가 봤을 때 간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승만 외교의 성과는 결국 카이로 선언에 반영이 돼서 국제적으로 처음으로 우리 한국의 독립을 이렇게 승인한 문서에 이렇게 귀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중점도 뒷부분에 좀 무게를 두고 앞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다 있는데 정리되지 않은 부분만 제가 정리한 개념으로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승만 박사를 연구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책을 보면서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이승만 박사께서 90평생을 사시면서 약 50 반평생을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러면 반평생에 걸쳐서 독립을 하게 된 근원적인 힘이 무엇일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디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음에 대한 답을 이렇게 나온 것도 없고 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마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제가 구한 해답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1894년에 이제 가도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가거점이 없어지고 어떤 정신적인 방황을 하다가 배대학당에 이제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답을 구했습니다. 로버트 올리버 박사,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의 정치적 평생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올리버 박사의 글을 보면은 이제 이승만 박사가 배대학당에 들어가서 기독교에 기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구 정치 사상에 이렇게 본인이 몰두하게 된 과정이 글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크게 이승만 박사 처음에는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자기는 영어를 배우면서 두 가지를 얻었다는 거죠. 하나는 서구의 정치 사상과 민주 제도라는 것을 자기가 새롭게 이제 깨달았고, 또 하나는 거기서 선교사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만 해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반신반의를 했는데 서구의 어떤 정치 사상과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의 어떤 봉건 군지제의 어떤 우리 조선 민중들의 삶과 그 다음에 본인이 서구 사상 내지는 그 책을 통해서 본 서구의 국민들의 삶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서구의 백성들, 국민들의 삶은 정치적 어떤 압제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현실을 봤을 때 조선 민중은 굉장히 군주로 내지는 봉건 질서 속에서 억압을 받는, 거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깨달은 게 어떤 정신혁명의 이제 변화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크게 깨달았던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조선 우리 민족 동포들도
이런 정치적으로 압제를 받는 것에서 보호를 받는 그런 정치 제도를 채택을 한다면 얼마나 이게 축복받는 일일까. 여기에 이제 출발해서 문화미승만이 결국은 그 감옥에서 독립정신을 쓰게 되고 그 독립정신이 결국은 본인이 평생을 내지는 독립운동 기간에 본인의 어떤 인생을 지친 내지는 정치 지침서로서의 크게 그 기준이 돼서 활동하는 그런 그 규범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에 대해서도 그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을 두고 그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독교 힘으로 모든 일을 헤쳐나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 이 박사가 그 내 민족과 내 영혼을 그 하나님으로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그 6.25 전쟁 때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이 박사께서 그 이제 프란체스카 그 비망록에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 모두들 잠든 그 시간에 그 새벽 2, 3시에 이승만 그 대통령 혼자 그 침대 머리맡에 일어나가지고 그 이 노인에게 이 늙은이에게 힘을 좀 줘서 이 그 고통받는 저희 그 민족을 좀 구해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는 그런 그 종교적인 어떤 그 기독교의 그 힘을 빌려고 하는 그런 대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일사후퇴라든지 중공군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렇게 봤을 때 그 기독교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에 기이한 그 이후로 이승만의 어떤 그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그 역할을 했고 그것이 결국 그 앞날이 보이지 않은 우리 그 독립운동 하지만은 일본은 계속 그 승승장구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보면 희망을 잃지 않고 그 독립운동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독립을 찾기 위해서 매진했던 게 결국은 그 우리 민족에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서구의 정치 사상, 하지만 민주주의 제도를 꼭 한 번 실현해서 우리 우리 민족이 좀 축복을 받는 그런 사회에서 살게 해줘야겠다는 어떤 사명감 속에 또 하나는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그 기독교의 힘으로 그걸 헤쳐나가는 그러게 이제 이승만의 그 독립, 그 다음에 건국 그리고 그 전쟁기 혼란 속에 호국의 과정에서 그게 역력하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그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이승만 그 박사가 그 1905년으로부터 해서 우리가 강복이 될 때까지 하여간 그 흔들리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의 그 독립 그 노선은 외교적으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다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이승만 박사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그 학위를 받고 또 당대에 미국에서 알아주는 어떤 국제 정치 학자로서의 그 인정을 받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조술 활동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여러 어떤 그 국제 정치 학자 또 현실 정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작정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세 단계를 거쳐서 독립운동의 어떤 방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에는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게 희생이 되서는 안 된다. 만용을 버려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우리 민족이 희생을 돼서 그게 이제 가장 배치되는 게 박용만 그 선생의 그 무력 그 혁명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자료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당시 시대 상황을 모르고 하는 어떤 만용의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이제 많은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당시 일본은 강성하고 또 그 당시 세계 그 열강들은 한국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을 이렇게 오히려 두둔하는 그런 상황에서 무력 혁명과 같은 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독립 외교 노선을 이제 펼쳤는데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세 가지 발전 그 단계를 볼 수 있는데.